공원 앞 정류장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4, 서진이가 작은 화롯불을 피워놓고 군고구마를 구워 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새벽 5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간병 중인 할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그리고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1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진의 손끝은 추위와 화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얇은 면장갑은 구멍이 나 있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동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꺼지면 고구마가 식고 고구마가 식으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한 봉지에 5,000원입니다. 서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고 어떤 이는 아예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었습니다. 오늘 팔린 건 고작 3봉지 15,0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약값은 아직 3만 원이나 모자랐습니다. 서진은 파카 깃을 세우며 화롯불에 손을 녹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또 미안해하실 게 뻔했습니다. 우리 진이 이러지 말고 그냥 편의점만 다녀. 할매는 괜찮아.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약을 거르시면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워 쓰러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맞은편 어두운 벤치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서진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혁. 26살이었습니다. 명문가 윤가그룹의 차남이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머플러를 두른 그는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혁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 이후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음식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먹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나온 저녁 식사를 맛없이 몇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가 목적지도 없이 걷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화롯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1년 동안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는데 저 군고구마 냄새만은 희미하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혁은 궁금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냄새라기보다는 기억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 고모 혜린과 함께 겨울 축제에 가서 먹었던 군고구마의 기억, 그때의 따뜻함과 단맛, 그리고 고모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자석에 이끌리듯 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서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구마 한 봉지 주시겠어요? 도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구두를 신은 청년이 이런 곳에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잠시만요. 서진은 가장 잘 익은 고구마 5개를 골랐습니다.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고구마의 온기가 비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5,000원입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도혁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진이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도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도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혁은 봉지를 받아들고 다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고구마 하나를 꺼내 껍질을 벗겼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하면서도 아련한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단맛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느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온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움, 그리고 뱃속을 채우는 포근함. 그 모든 것이 1년 만에 처음 느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맛이 옛날에 먹던 맛이네. 오랜만이다. 도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 잠겨있던 감정이 스며드는 듯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구마를 먹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군고구마를 먹으며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걸까? 서진은 작은 종이컵에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세요. 서진은 컵을 내밀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롯불빛에 비친 서진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도혁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화롯불을 정리했고 도혁은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화롯불 주변만은 따뜻했습니다. 정류장 건너편에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잠깐 두 사람을 비추다 사라졌습니다. 도혁은 마지막 고구마를 다 먹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대로 걸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화롯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봉지를 팔았습니다. 2만 원.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진은 수익금을 낡은 지갑에 넣고 남은 고구마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할머니 병원에 들를 때 간호사 선생님들께 드려야지. 서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청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도영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느낀 그 미세한 감각이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정류장의 화롯불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혁은 다시 그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왜 또 여기에 온 걸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서진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서진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더 없어서인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도혁은 또 고구마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서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하시나요? 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약값이 꽤 들어서요. 병원비도 그렇고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혁은 무언가 더 물어보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이 두꺼운 목도리를 벗고 화롯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도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오래된 가족 앨범 속 어릴 적 고모 윤혜린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갸름한 턱선, 작고 또렷한 눈매, 조용히 미소 짓는 입꼬리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고모를 닮아 있었습니다. 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닮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진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가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8살의 윤혜린. 도혁이 12살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혜린 고모는 21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집안의 심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고모가 사랑한 사람을 가족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도혁아, 고모는 잠깐만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고모가 도혁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외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윤가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도혁은 늘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고모를 지켜야 했는데, 내가 막아야 했는데. 그리고 1년 전 도혁 자신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후각과 미각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사진을 꺼내 서진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손이 사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걷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당신이 우리 고모를 닮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도혁은 얼버무렸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더 따라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신가 봐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따뜻한 게 좋잖아요. 도혁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의 손은 화상과 동상으로 거칠었지만 건네는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화롯불 주변만은 따뜻했습니다. 도혁은 서진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고모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1살, 서진보다 7살 많았을 것입니다. 고모가 이 사람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지.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 도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형제분 있으세요? 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외동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도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8시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화롯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화롯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내일도 올까? 도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고모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웃고 있는 고모의 얼굴, 그리고 오늘 본 서진의 얼굴. 도혁은 두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진을 보면 고모가 생각났고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 나한테서 뭘 본 걸까? 서진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실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혁은 예상대로 다시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사지 않고 바로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도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도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고모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혁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고모가 좋아하던 겨울 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혁은 곧장 할아버지가 계신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현도 회장.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윤가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냉철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독서용 안경을 쓴 모습이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냐? 현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도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고모랑 닮았어요. 도혁은 휴대폰을 꺼내 서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화롯불 앞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도는 독서용 안경을 벗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디서 찍은 거냐? 현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원 앞 정류장이요. 군고구마 파는 여자인데 이상하게 고모랑 닮아서요. 도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도는 말없이 사진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뭐냐? 서진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24쯤 되는 것 같았어요. 현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현도가 4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딸 혜린이 21살이었습니다. 밝고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혜린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민준, 가난한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혜린은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혜린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도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사람이다. 아버지,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현실을 봐라. 현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현도는 최민준을 따로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현도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네. 자네가 혜린이 곁을 떠나준다면 주겠네. 최민준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혜린 씨를 사랑합니다. 돈으로는 안 됩니다. 1억을 주지. 현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자네가 정말 혜린이를 사랑한다면 떠나주게. 자네와 함께라면 혜린이는 평생 고생만 할 걸세. 우리 집안에서 쫓겨나 가난하게 살게 될 거야. 그게 자네가 혜린이를 사랑하는 방식인가? 현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혜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 씨를 만나셨죠? 그래, 만났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위한 일이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체면을 위한 거라고요. 혜린은 소리쳤습니다.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혜린아. 아버지는 제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요. 윤가의 명예가 더 중요하셨죠. 그것이 혜린이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혜린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현도는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26의 나이에 외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현도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도는 그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우리 딸을 죽였어. 그날 이후 현도는 죄책감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도역의 목소리가 현도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현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휴대폰을 도역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신 이런 얘기 꺼내지 마라. 현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나가거라. 현도는 소리쳤습니다. 도역은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혁은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현도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상자였습니다. 현도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혜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혜린, 피아노를 치는 혜린,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는 혜린. 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혜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어. 체면이 뭐가 중요했겠니?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현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현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혁의 휴대폰에서 본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혜린과 닮은 여인. 서진, 왜 이렇게 닮았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현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린이 집을 나간 후 어떻게 살았는지 현도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혜린이에게 아이가 있었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고 당시 조사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했습니다. 현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린아, 너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찬바람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혁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식탁에서였습니다. 현도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도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미안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어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현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저자 이름이 서진이라고 했지? 네, 어떤 아이냐? 도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요. 할머니를 돌보려고 군고구마를 팔아요. 손이 다 트고 얼어 있는데도 매일 나와서 일해요.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 혹시 그 여자 만나보시겠어요? 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도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현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라. 이제라도 만나라. 용서를 구할 기회가 이것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현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저녁 6시쯤이요. 공원 앞 정류장이에요.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현도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30년간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전이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 병실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다행이에요. 약이 잘 듣고 있대요. 서진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이 덕분이야.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는 미안한 듯 서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진아, 있니?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율 언니. 서진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한지율.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녀는 서진이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던 동네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상태가 좋아 보이시네요. 지율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지율이구나. 고맙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율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서진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 네. 언니,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서 지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무슨 얘기예요? 서진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지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한 거야. 어머니요? 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응. 사실 며칠 전에 옛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내 어머니가 예전에 교류했던 집안에 대한 기록이었어. 지율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2명이 웃으며 찍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서진이 본 적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윤혜린. 내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어. 윤혜린이요? 서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율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윤가그룹 회장의 딸이었어. 재벌가 딸이었지. 재벌가요? 서진은 놀라 지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하지만 혜린 씨는 집안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어. 그 후 집을 나갔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어. 지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혜린 씨를 정말 언니처럼 따랐대. 혜린 씨가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서진은 사진 속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혜린이라는 여성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을 알고 계셨다니.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응. 그런데 말이야. 지율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언니? 사진 속 혜린 씨를 봐봐. 얼굴이 익숙하지 않니? 서진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갸름한 턱선, 작고 또렷한 눈매, 조용한 미소.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저랑 닮았네요. 맞아. 나도 처음에 놀랐어. 너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 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죠? 글쎄,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진아, 내 어머니가 혜린 씨를 얼마나 따랐는지 알아? 거의 친언니처럼 생각했대. 내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혜린 씨가 도와줬고 혜린 씨가 힘들 때는 내 어머니가 곁을 지켜줬어. 지율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어머니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대. 그때 내가 태어났어. 제가요?
응. 어쩌면 내 어머니가 혜린 씨를 그리워하면서 너를 키웠을지도 몰라. 그래서 너도 모르게 혜린 씨를 닮아간 건 아닐까?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을 닮은 건 어머니의 마음이 너한테 전해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말이야. 지율은 서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혜린, 두 사람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언니, 이 편지는 뭐예요? 서진은 봉투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건 혜린 씨가 내 어머니한테 쓴 마지막 편지야. 집을 나가기 전에 쓴 거래. 서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 아름다운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무겁단다. 나는 이제 집을 떠날 거야.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준 씨와도 헤어졌어. 아버지가 만나셨대.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셨다더라. 나는 너무 슬퍼.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은주야, 너만큼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줬잖아.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길 바란다. 세상은 차갑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은 나아질 거야. 나는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내 동생 은주야. 항상 행복해. 언니 혜린이. 편지를 읽는 동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편지를 평생 간직했어. 그리고 너한테 혜린 언니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대. 하지만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진아, 너는 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물려받았어. 그리고 어쩌면 혜린 씨의 마음도 함께 물려받은 거야. 지율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돌보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럴 거야. 내 안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살아있는 거지. 서진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 며칠 전부터 정류장에 오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면서 고모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지율은 놀라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윤가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서진아. 지율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지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혜린 언니가 너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건 아닐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내 마음이 내게 알려줄 거야. 지율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혜린. 그 미소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날 밤 서진은 할머니 병실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혜린 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린 언니가 오늘도 울었다.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저 손만 잡아줬다. 언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차가운 걸까? 혜린 언니가 집을 떠난다고 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언니를 붙잡고 싶지만 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혜린 언니를 다시 못 본 지 1년이 지났다.
언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오늘 혜린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믿을 수가 없다. 언니 내가 더 잘해줄걸. 미안해, 언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진이가 태어났다. 얼굴이 혜린 언니를 닮았다. 기적 같다. 아마도 언니가 보내준 선물인 것 같다. 나는 이 아이를 언니처럼 따뜻하게 키울 거다. 언니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거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혜린 이모 고맙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주리라고. 혜린 언니의 따뜻함을 전해주리라고.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도혁에게 혜린 이모 이야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화롯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오실까?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6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혁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혁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할 말이 있어요. 서진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도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제 고모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당신한테선 고모의 온기가 느껴져요.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모 이름은 윤혜린이었어요. 26세 세상을 떠났어요.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혜린이요? 서진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그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어제 지율 언니에게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서진은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도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와 혜린 이모예요. 두 분이 절친한 친구였대요. 서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고모 혜린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고모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고모의 친구였다고요? 네. 어머니는 혜린 이모를 정말 좋아했대요. 친언니처럼 따랐다고 해요. 서진은 편지도 꺼내 도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혜린 이모가 제 어머니한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도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모의 글씨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모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 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모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진은 조용히 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었는데 고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도혁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롯불만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도혁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도혁은 보리차를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를 보면 혜린 이모가 생각나신다고 하셨죠?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얼굴도 닮았고 무언가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다면 서진은 화롯불에서 각 구운 고구마 하나를 꺼내 도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혜린 이모가 남긴 따뜻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도혁은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을 녹여주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혜린 이모의 따뜻한 마음을 저한테 물려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혁은 천천히 고구마를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맛이 느껴져요. 진짜로 느껴져요. 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도혁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가, 서진에게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건너편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윤현도 회장이었습니다. 도혁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현도는 천천히 정류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노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도는 서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랫동안 서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린아. 아니, 미안합니다. 현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생전 내 딸과 똑같이 생기셨네요. 현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차가운 겨울 정류장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현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혜린이가 불행했습니다. 내가 혜린이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노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도혁이 다가와 현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정하세요, 할아버지. 아니다. 이 할아비가 많이 잘못했어. 30년 동안 괜찮은 척했지만 단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어. 현도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고구마 하나를 골라 현도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추우시잖아요. 현도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만이 있었습니다. 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군요. 현도는 중얼거렸습니다. 혜린이도 이렇게 따뜻한 아이였는데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혜린 이모는 따뜻한 분이셨대요. 어머니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요? 현도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혜린 이모도 분명 가족을 사랑했을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군요. 도혁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화롯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오네요. 그러게요. 도역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현도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하얀 눈이 손바닥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혜린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현도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혜린이가 바람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라고. 잠시 후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이곳에 오세요. 제가 따뜻한 고구마 구워드릴게요. 현도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에요. 혜린 이모도 원하실 거예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도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역도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와요. 앞으로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야겠구나.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화롯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은 고구마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롯불 주변만은 따뜻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도역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역이 대답했습니다. 현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혜린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겠지. 그런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 몇 명이 고구마를 사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네요. 서진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역이 말했습니다. 현도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합니까?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혜린이가 좋아할 겁니다. 현도는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고구마 값이 아닙니다.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서진은 난처해했습니다. 받으세요. 할머니 치료비에 쓰세요. 도역도 말했습니다. 서진은 결국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겠어요. 8시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화롯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도역이 대답했습니다. 현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혜린 이모, 고마워요. 저를 통해 가족에게 위로를 전해주셔서. 도역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고모,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요. 서진이를 통해 고모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현도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혜린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애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의 화롯불 자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세 사람의 가슴 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혜린의 사랑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가 조용히 따뜻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한 줄기 별빛이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는 것처럼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줘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 정류장의 화롯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몇 달 후, 서진의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윤가의 도움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군고구마 장사를 그만두고 윤가그룹의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혁은 서진과 자주 만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각과 후각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도 회장은 혜린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고구마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롯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고구마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는 혜린의 화롯불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곳, 사랑을 전하는 곳,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 겨울 정류장의 화롯불은 그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